안녕하세요, 황서부입니다. 대본을 분석하다 보면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분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본을 보면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대본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런 대본들을 가끔 학생들한테 줘보면 이렇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분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연기를 하면서 대충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본을 분석할 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 대본 안에 다른 의미나 해석이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분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대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몇 번 진행을 했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강의 내용에 이어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덥고 길은 울퉁불퉁하고 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면 엄마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버스를 내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엄마가 내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직 갈 데가 10정거장이나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난 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의 관계는 엄마와 딸 아니면 엄마와 아들, 이렇게 엄마와 자식 관계인 것 같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상관없겠지만 오늘은 엄마하고 조금 더 친밀도가 높은 딸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엄마하고 딸로 등장인물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저 버스의 의미가 뭔지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지만 대본의 내용이나 상황 그리고 대본의 목적도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대본을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지금 굉장히 덥고 덜컹거리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그런 만원 버스를 불편하게 타고 가고 있어요. 당연히 엄마는 버스에서 내리고 싶지만 내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엄마가 가야 될 곳이 10정거장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딸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언제든지 원하면 당장이라도 내릴 수 있다고. 자, 여기서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엄마가 왜 이 힘들고 불편한 버스를 끝까지 10정거장이나 더 타고 가려고 하는지, 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로 타당한 것들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는 경제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택시비 몇 푼 아끼기 위해서 버스를 타시는 거죠. 불편하고 힘든 거 알지만 버스를 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면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뭐가 될까요? 난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난 힘들고 불편한 거 못 견뎌. 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해석은 또 뭐가 가능할까요? 엄마의 성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방법을 한번 선택하고 나면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융통성 없고 답답하고 고지식한 분이라면 딸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엄마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너무 덥고 불편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내려서 다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면 될 텐데 엄마는 끝까지 고지식하게 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죠. 융통성 없이. 이럴 때 딸이 엄마한테 하는 대사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난 엄마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싶진 않아. 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방법을 바꿀 수 있어. 난 엄마처럼 그렇게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예를 두 가지 들어봤는데요. 둘 다 초목적은 뭐가 될까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던 이 대본에 있는 그대로, 대본에 주어진 그대로 연기를 하셔도 문제는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분석의 개연성도 문제가 없고, 또 분석을 할 때 모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의 성격 때문이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 엄마와 이런 이유들로 딸이 갈등이 생겼다면 감정 변화가 없거나 감정의 폭이 작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감정 변화만 잘 찾아내고 또 살아있게 연기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대본 그대로 연기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본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이 버스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이런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엄마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버스는 딸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빗대서 표현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버스가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열정거장이나 갈 곳이 남았기 때문이래요.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상황처럼 경제적인 이유나 엄마의 성격 때문이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엄마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이야. 엄마는 귀찮아서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두려워서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엄마가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가 갈 데가 열정거장이나 남았기 때문이래요. 이건 왠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가야 될 어떤 목적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가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버스를 단순히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런 게 아니라 버스를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버스가 가지는 다른 의미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버스는 굉장히 열악해요. 덥고 덜컹거리고 시끄럽고 사람 많고 불편하고, 근데 엄마는 내릴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저렇게 불편하고 고단한데 내릴 수 없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 가능하고 회사도 가능하고 사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학교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만족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데 포기할 수 없고 안 갈 수 없으니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버스를 작게는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가정 뭐 이런 모든 것들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삶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버스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확대된 의미인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버스에서 엄마가 내리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에요. 즉 엄마의 인생과 삶이에요. 엄마의 인생과 삶에서 엄마가 내리고 싶대요. 그건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엄마의 삶이 지금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엄마가 가장이든 아니면 엄마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지금 엄마의 삶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 버스를 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엄마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요. 이유는 엄마가 가야 될 정거장이 열정거장이나 남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열정거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엄마가 필연적으로 가야만 되는 어떤 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엄마에게는 어떤 목적지, 목적, 목표, 동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장이라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엄마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든, 아니면 엄마의 신념이나 가치관,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든 엄마는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엄마는 저 열정거장을 가고 나면 또 다른 희망, 지금보다 나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 목표, 목적, 희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리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딸은 뭐라고 하죠? 딸은 당장이라도 버스에서 내릴 수 있대요. 버스에서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도중하차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난 당장이라도 엄마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대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딸이 짓고 싶은 이유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대사는 대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알아봤던 엄마의 대사 중에서 찾을 수 있겠죠. 엄마가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갈 정거장이 10정거장이나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죠? 엄마에겐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딸은 지금 버스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딸에게는 딸이 가야 될 목적지, 목표, 목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본을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분석을 했던 것처럼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대본의 초목적은 뭐였죠?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이런 게 됐었죠. 근데 버스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런 걸로 분석을 해보면 이 대본의 초목적은 엄마 난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 죽고 싶어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감정 변화는 어떤 게 더 클까요? 감정은 어떤 게 더 극대화될까요? 사전적 의미로 분석했던 것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극대화되고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분석하실 때 문맥에 어울리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런 단어와 문장을 보게 된다면 이 단어나 문장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게 아닐지, 혹시 다른 의미로 쓰인 건 아닐지 한번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분석하는 것과 비유적인 해석으로 분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하신 내용처럼 대본을 분석할 때 뭔가 의심스러운, 뭔가 미심쩍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대본 안에 다른 의미나 해석이 있는 게 아닐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비유적인 표현이나 미심쩍은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본이든 대본을 받으시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다른 의미나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본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습관들을 가지셔야지만 나만의 창의적인 분석이나 연기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대본을 만나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본 분석 능력도 키워지게 돼요.